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IGF-1, 암의 수치를 높여주는 IGF-1 수치를 높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따끈따끈한 내용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암 환자분들이나 말기암 환자들이 또는 이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켈리 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이라는 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책은 레디컬 호프라고 켈리 터너 박사가 레디컬 리미션과 레디컬 호프를 이렇게 저술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 말기 암 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수술과 같은 3대 대중요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재발전이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반복되었는데 켈리 터너 박사는 우리나라에는 아마 이 책의 레디컬 리미션이라는 책이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으로 아마 소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책이 이제 단종이 돼서 여러분들이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이 레디컬 리미션 책을 지금 누가 빌려가셨는데 아직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 리미션과 레디컬 호프라는 책이 많은 말기 암 환자들에게 중증 환자분들에게 재발전이 없이 회복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이 상당히 지름길로 환우분들을 건강의 길로 인도한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레디컬 리미션은 이제 켈리 터너 박사는 특별히 하버드 의대 출신이신데 하버드 의대에서는 배우지 않은 건강법으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특별히 켈리 터너 박사는 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인터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급진적으로 당신 정말 터미널 환자라 정말 길게는 석 달, 6달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그 말기 암 환자 상태에서 극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지금까지 암이 동명기, 휴명기에 들어가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회복된 그 회복의 비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 책이 바로 레디컬 리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시간에 암의 진행을 극적으로 멈추게 하는 그 최선의 전략, 그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회복의 길로 들어간 그 최선의 전략,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터너 박사가 저술한 이 레디컬 리미션이라는 책 Surviving Cancer Against All Odds, 많은 그 어떤 그 말기암 환자 상태에서 회복해서 이 암에서 구조된 그런 극적으로 휴명기에 들어간 암 환자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이 바로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이런 진행되던 암이 갑자기 캔서 돌먼시라고 하는 동면 상태, 암이 동면 상태 그리고 휴면기에 들어간 사람들의 놀라운 9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켈리 터너 박사의 책에 소개된 그 말기 암 환자에서 건강해진 사례 가운데 한 분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나보다 먼저 이 병에서 이 병을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었는지 이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큰 그 회복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9가지 공통점 중에 1위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획기적으로 바꾼 식생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기 암, 유방암 3기고 췌장암 4기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하세요? 일단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한다, 항암을 해야 한다, 방사선을 해야 한다가 1번이시죠. 그 1순위를 했던 분들이 다 1년, 2년 안에 재발전이를 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그 말기암에서 회복되었는가를 보았는데 그 9가지 공통점 중에 1위가 뭐냐면 나를 병들게 한 식단을 바꾸는 것이 1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 요새 새로 신설된 과가 바로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이죠. 잘못 먹고 잘못 사는 생활 습관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첫째는 내가 병에서 회복되려면 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획기적으로 여러분의 식단을 고치셔야 됩니다. 아무리 항암해서 잘라내고 수술하고 수술해서 뭐 절개해내고 항암제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 하셔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몸 안에 암이 생기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한은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계속 재발 전이가 더 빨라지겠죠. 암세포 하나 잡으려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쉽게 말하면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그 3대 대중요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회복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치지 않는 여러분은 절대로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먼저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냐면 획기적으로 말기 암 환자 상태에서도 식단을 바꿨더니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식단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많이 나오는 이 식단이죠. 예, 치킨이나 뭐 감자 프라이드 치킨 뭐 이런 것들인데, 자, 그들의 식단에서 첫째, 면역력을 초토화시키는, 일본에서는 미네랄을 훔치는 도둑놈 암 환자의 공통점이 전해질 수치가 떨어지고 미네랄이 부족하죠. 예, 그게 바로 범인이 누구냐면 설탕입니다. 그래서 고기 못지않게 생선 못지않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초토화시키는 것이 바로 설탕입니다. 그래서 회도, 일본에서 별명이 설탕의 또 다른 이름이 회도, 미네랄을 훔치는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의 냉장고에서 찬장에서 설탕부터 다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설탕 또 그들의 식단에서 무엇을 제한했는가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소개하시겠지만 IGF-1,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동물성 단백질과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 이런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바로 암의 스위치를 올렸다가 껐다 하는 강력한 주범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기암에서 급진적으로 회복된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식단에 설탕이 없고 그들의 식단에 고기가 없고 또 우유 유제품,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 전립선암 환자들 보시면 호르몬성 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서는 반드시 우유 유제품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에서 회복된 많은 분들이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책들을 많이 쓰셨죠. 그게 바로 호르몬암에 급진적으로 암을 촉진시키는 프로락틴이나 에스트로겐을 계속적으로 촉진시키기 때문에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호르몬성 암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유 유제품을 그들의 식단에서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식품을 일컬어 영양학자들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음식을 계속 먹기 때문에 여러분의 세포가 다 죽어갑니다. 대신 여러분은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의 산 음식으로 812 식단으로 여러분의 식단을 바꾸시면 여기 켈리터너 박사에게서 소개된 많은 회복된 사례에 여러분도 줄을 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식단에서 어떻게 말기암 환자들이 회복되었는가? 면역력을 초토화시키는 설탕을 제한했고, 그 다음에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고기와 우유 유제품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식품과 가공식품, 쉽게 말하면 죽은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 피자, 뭔지 아시죠? 가짜 탄수화물. 네, 뭐 피자나 여러 가지 밀가루 음식들, 또 기름에 튀긴 거, 뭐 감자 프라이드, 뭐 이런 죽은 식품, 예, 가짜 탄수화물, 가짜 지방을 제한했더니 이 말기암 환자들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는 것 따로 수술 따로 항암 따로 먹는 것 따로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병들게 한 식단을 뒤집어 엎으셔야 합니다. 이 사례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암은 세포에서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Deprive 6% of its of oxygen. 세포에서 뭐가 뺏겨서? 산소를 60% 빼앗겼을 때 생기는 병이 뭐다? 암이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세포에서 산소 60%를 빼앗겨서 생긴 병이 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암은 여러분의 세포에 뭐를 넣어주면 돼요? 산소 포화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성화된 음식의 대표적인 설탕, 고기, 우유, 유제품, 정제식품과 같은 여러분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자꾸 뺏어가는 산성화된 음식을 제한하시고 산성화된 환경을 제한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이온이나 이런 피톤치드가 많은 이 여러분의 세포에 산소를 넣어주실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암에서 해방되실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육식이 대장암이나 사실 대장암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육식이죠. 예, 그래서 현대인들이 대장암 걸리신 분들 보면 대개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이나 각종 암을 발생시킨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표를 하십니다.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에는 뭐가 많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독소, 암을 유발하는 세 가지 독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박사님, 뚱뚱하신 박사님, 나는 한때 뭐였다? 아니, 나는 지난 시간에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박사님 기억나십니까? 존 맥두걸 박사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예, 그분이 왜 18살에 중풍병에 걸렸어요? 바로 이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매일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에는 특별히 여러분 살코기에는 뭐가 반드시 붙어 있어요? 기름이 자글자글 붙어 있죠. 예,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은 쌍둥이를 세트로 붙어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암과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우유 제품 요플레, 요거트,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 호르몬성 이 암을 굉장히 촉진시키는 그런 중요한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유 유제품 속에는 포화지방은 물론 각종 오염물질, 특별히 호르몬이 많아서 암 발생과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또 정제식품의 대표적인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정제유를 일컬어 일명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와 같은 정제식품이 암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사모님이 지금 위절제 수술을 하고 오셔서 현미밥을 먹으면 현미 속에 있는 그 쌀룬과 밀룬 이런 눈 성분이 살아있는데 꺼끌꺼끌하니까 사모님이 소화를 못 시킬까 봐 염려를 많이 하셔서 흰쌀로 죽을 해드려야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회복이 덜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통곡식과 콩 종류들 여기 보이시죠? 사진에. 그 다음에 산 음식의 대표적인 과일과 채소 식단으로 바꾼 사람들이 바로 이 켈리 테너 박사가 수많은 암 환자, 말기암 환자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의 회복된 사례를 들어봤더니 공통적으로 9가지 그들의 비밀이, 치유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 중에 1위가 뭐였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설탕을 제한하고 고기를 제한하고 생선을 제한하고 가공식품을 제한하고 정제식품을 제한했더니 그들이 말기암 상태에서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암이 휴면기에 들어가고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음식이 캔서 돌먼시라고 하는 암 동면 상태를 여러분에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원인은 고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외부적인 처치를 아무리 하셔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유방에 암 생겼으니까 유방 한쪽 잘라내면 암이 없어지는 줄 아시는데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유방암이 계속 생성되는 여러분의 식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의 몸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은 것으로 구성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병을 고치시려면 식단을 바꾸시는 게 1순위입니다. 맞습니까? 네네. 자, 두 번째, 여기 재밌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몇 인분으로 들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까꾸르죠? 예, 밥 한 공기에다가 반찬 매일 고기가 주식이고 계란 프라이가 주식이고 예, 이러시는데 채소와 과일을 여기 그 박사님들 책에 보면 하루에 16서빙, 16인분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왜 이 하늘말에 오니까 우리가 염소인 아나 하시면서 풀떼기만 주지 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죽은 음식으로 여러분의 세포와 혈관과 장기가 다 병들어 있고 장루수 증후군이 유발되기 때문에 처음에 소장 내에 이 변화가 오면서 꾸르륵 꾸르륵 하수도 소리가 막 나고 막 정신 없으시죠? 살짝 쫙쫙 해대시고 장에 이 변화가 오니까 여러분이 다시 이 장루수 증후군 새는 증상을 막으시려면 다시 산 음식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채소, 찐채소, 구운 채소, 야채 주스 등등 접시의 절반이나 3분의 2 이상을 채소와 과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올림픽 선수들 그리고 이 체력을 굉장히 많이 소모해야 하는 사람들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리고 가장 힘이 센 동물들을 보니까 812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려면 812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80%는 뭐예요?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살짝 찐 채소, 살짝 구운 채소, 그래서 48도 이하의 로푸드로 효소가 살아있는 채로 드시는 음식을 산음식이라고 합니다. 산음식을 80% 드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산음식 가운데 뭐예요? 채소와 과일이 80%, 10%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과는 반대되게 이렇게 채소만 먹고서 힘을 쓸 수 있나요? 기운이 없어요. 어지러워요. 그런데 10%만 단백질. 여러분 브로콜리에도 현미에도 단백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많은 과학자들이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죠. 좀 이따 제가 What the Health라는 다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80%는 천연 탄수화물, 산음식인 곡식과 과실과 채소로, 그다음에 10%는 단백질 10%, 지방질 10%. 이러한 이 칼로리 배분율을 지키시다 보니까 이 말기암 환자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급진적으로 회복된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채소와 과일 속의 항산화제, 항암제, 파이토케미칼 이런 영양소들이 암이 이렇게 크는 것을 멈추게 해서 암을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고 휴명기에 들어가게 합니다. 실제로 진행 중인 암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멈추는 상황을 저희는 26년 동안 암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수없이 봤는데 바로 이분들에게 333, 114, 각자의 체력에 따라서 과일 해독식을 시켰더니 계속 해독과 영양요법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분의 체력에 따라서 해줬더니 3개월 만에 잡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늘마을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회복의 사례가 많죠. 그게 이 비밀이 바로 요겁니다. 암의 성장을 멈추게 해서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오는 것이 바로 기가 막힌 해독요법입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의 공통점은 암 환자의 몸 안의 독소 제거를 위해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뭐예요? 암은 뭐가 답이다? 아까는 산소가 답이었는데요. 산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려면 세포 속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막고 있는 독소들을 해독하시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독소를 어떻게 해독해요? 여기 하시는 것처럼 3일 과일식 하시고 빌리루빈 수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일 과일식, 3일 보식. 보식은 보양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양식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호하는 식사입니다. 3일 과일식, 3일 보호식, 3일 정상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두석 달 하시면 웬만한 병은 거의 다 잡힙니다. 여러분의 악성적인 고질적인 체질도 웬만하면 거의 다 바뀌어요. 근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예, 보식에서 보호식을 하셔야지 보양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유만건 교수님이 보식을 이름을 바꾸자 그래요. 다들 지금 이제 보양식들로 하시니까 보호식을 소식으로 바뀌든가 이유식으로 바뀌든가 이렇게 좀 바꾸셔야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하실까 하셔서 그런 제안을 좀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암 환자들은요. 아침, 점심 성경의 식사법은 이식입니다. 그래서 아점, 점저. 그래서 하루 두 끼. 저녁은 사실 과일 드시는 것도 삼식이에요. 그런데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안 쓰니까 이 에너지가 치료하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삼식을 하셔서 그게 습관이 안 되신 분들에게 이제 공복감을 많이 억제시켜주고 포만감을 주고 과일 속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이 기가 막히게 해독을 하면서 정상세포에는 가장 좋은 영양소를 주고 암세포는 동면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이 기가 막힌 이 천혜의 치료제가 바로 과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독식을 하실 때 그냥 금식을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각자 체력에 맞춰서 3일이나 또는 7일까지 하시는 건 체력을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보통은 333이 가장 좋습니다. 약하신 분들은 111을 계속 반복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3일에서 7일 정도 금식으로 해독요법을 시행한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이 회복된 데 공통점이 뭐냐면 닥터 거슨 박사 팀에 가면 항암 방사선 수술 하나도 안 하는데 말기 암 환자들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슨 박사의 유명한 것이 바로 영양요법과 해독요법입니다. 그래서 거슨 박사 팀에 가면 3번씩 관장을 하죠. 그래서 대장 청소를 계속 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처음에 여기 오시면 굉장히 암 환자들이 회복이 잘 되는 기간마다 가면 단계적으로 해독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시면 대장 청소, 한 2주에서 4주 정도 대장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생충 40일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신장 청소하고 그 다음에 간 청소 일주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액 청소를 계속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하시다 보면 아무리 고질적인 질병도 체질이 바뀌면서 회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독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채소에 기생충 많아요. 채소에 뭐 농약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채소나 과일에 묻어있는 농약보다 육류나 우유, 달걀 속에 수많은 농약과 기가 막힌 기생충들, 그 기생충들이 뇌에 들어가면 그 선모충균들이 뭡니까? 이 간질이나 파킨스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의별 그 말들이 많지만 채소에 아무리 기생충이 많아도 육류나 우유나 달걀 속에 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게임도 되지 않아요. 그런 농약과 살충제와 특별히 그 호르몬제들, 뭐 한 달 만에 얘네들을 살찌우기 위해서 소에도 닭에도 뭐 얼마나 많은 살충제들과 그 전염병들이 있는 것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수많은 그 약물 처리를 하는지 시간마다 여러분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또 반복해서 한 번씩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회복된 사람의 그 공통적인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식단을 바꿉니다. 암을 유발하는 원인 독소들을 제거해주고 계속적으로 해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공통점은 희한한 게요. 암 환우분들은요 산성 음료를 좋아합니다. 뭐 게토레이나 뭐 여러 가지 음료수들은 좋아하세요. 뭐 소다나 주스나 우유 이런 드링크 제제들은 좋아하시는데 물을 안 마십니다. 공통점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형외과 교수이신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수님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자신이 병을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는데 벤반겔리지 박사님의 프로그램에 가셔서 이분이 답을 얻으셨어요. 이분이 매일 이 환자들 수술하고 들어가기 전에 커피 중독이셨습니다. 카페인 중독. 예,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봤더니 바로 자기가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여러분의 유방암이 시작되고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뇌종양이 시작하고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여러분의 모든 병이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8컵 이상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세포의 탈수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모든 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 해서 물 마실 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오실 때 물병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정제된 물이 여러분의 피를 맑게 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그래서 일주일마다 여러분 검사하시잖아요. 양자 스캔 떠서 여러분의 전체적인 몸 레벨을 보지만 혈액을 항상 보는 이유가 여러분의 혈전이 계속 이렇게 뭉쳐있고 아직도 계속 떡져 있고 이러시면 아직도 여러분은 회복의 길이 멀어요. 적혈구가 예쁘게 잘 산소가 드나들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산소 포화도가 높아야 합니다. 아셨죠? 그러려면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 물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 체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시면 수액 주사, 전해질 주사로 여러분의 이 pH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될 일이 선행되어야 될 일은 뭐냐면 물을 하루에 8컵 이상 드시면서 여러분의 세포에 있는 독소들을 치워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독식을 하시고 하실 때는 특별히 식사하실 때는 어느 정도 염분기가 있지만 저녁에 과일식을 하거나 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3일 정도 과일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기간 동안 전해질 수치의 균형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당하게 신부전증이나 이게 신장질환이 있지 않는 한은 잘 균형을 맞춰서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물 마시는 방법과 소금 먹는 방법입니다. 요거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의 공통점이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획기적으로 그들이 말기암에서 회복된 이유는 바로 식단을 바꾼다는 것. 자,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영양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제가 매 강의 시간마다 이 콜린 캠벨 교수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뉴욕타임즈는 영양의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콜린 캠벨 교수의 책 The China Study라고 하는 한국판 번역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을 평하시기를 바로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 칭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연세대학교에서 요새 역학 공부를 하느라 공부를 다시 보건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역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콜린 캠벨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영양학 교수로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이 여러분의 몸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을 유발하더라?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왜 조금 있다가 이제 가스 데이빗 박사의 이 What the Health라는 다큐를 여러분 보시겠지만 많은 암 전문가들이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왜 이 종합병원이었는가를 깨달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루에 우유를 2잔씩 마시는 게 여러분의 전립선암의 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전립선암이 아주 치명적이에요. 식생활을 물어봤더니 우유를 하루에 2컵씩 드십니다. 예, 하루에가 아니라 뭐
뭐 반나절에 그렇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암 걸리라고 우리가 이 고사 지내는 식단을 잘못 알고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콜린 캠벨 교수가 뭘 깨달았냐면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말하게 된 것은 마치 내가 영양학의 이교도가 된 느낌이 들겠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대 영양학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영양학의 사조가 계속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단백질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슈퍼에 가셔서 프로테인자만 있으면 뭔가 아주 몸에 건강한 것을 드신다고 생각하셔서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쓰시기도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암이 유발된 원인이 뭐냐면 단백질 과잉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단백질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발암 물질로 인한 암 발생을 현저하게 막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린 캠벨 교수가 The China Study라고 중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역학 조사를 하고 이들에게 식단을 공급하면서 이 관찰해 본 결과 암의 스위치를 켰다가 껐다는 주범은 뭐였다? 동물성 단백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단에 단백질을 제한했더니,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을 제한했더니 환자들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식물성 단백질은 콩이나 밀이나 견과류는 육식이나 유제품과는 달리 오히려 암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주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만성적인 성인병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병의 원인은 첫째, 동물성 단백질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채식을 하는 것과 채식과 육식이 섞여 있는 것. 비록 적은 양의 나 고기 쬐끔 먹어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적은 양의 육식을 해도 좋지 못한 영향을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채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극단적인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단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식생활을 하고 성경의 식사법을 보다 보니까 우리를 가장 영생하도록 주신 건강한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영양소를 주고 가장 좋은 피를 만드는데 채식이 가장 좋은 치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살아있는 음식을 먹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채식하는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고 건강한 채식으로 식사를 바꾼 사람들은 만성적인 질병을 되돌릴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 결론은 이것입니다. 동물성 식품은 암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에 채식에 있는 각종 파이토케미칼들은 암 성장을 감소하게 합니다. 뭐가요? 채식이요, 육식이요? 암 성장을 크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암 성장을 감소시키는 것은 채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동물성 단백질이 암을 발생시키는 아주 좋은 물질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채소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여러 종류의 암을 예방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는 거의 모든 질병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깨닫게 되셔서 켈리 터너 박사가 소개하는 많은 말기암에서 급진적으로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 그런 환우분들처럼 건강해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암세포 생성, 성장, 전이에 관여하는 주범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성장 호르몬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마토스태틴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이 방출될 때 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은 이 고기나 동물성 음식에 많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암이 크는데 이런 IGF-1을 억제시켜주는 이 스타틴이 산도스타틴이 바로 소마토스태틴이라고 하는 종양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스타틴인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소마토스태틴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종양이 점점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GF-1 대신에 소마토스태틴이 적당히 분비가 되어서 여러분의 종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식사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비정상적인 성장, 다시 말하면 암세포의 생성, 암이 생기게 하고
암이 크게 하고 암이 신속하게 전이되는 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성장 호르몬이 계속적으로 분비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원인이 바로 육식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식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등의 여러 암을 유발하는데, 자, 왜 고기를 먹으면 암에 잘 걸리는가? 그것은 동물성 단백질은 혈중 암세포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인 어떤 호르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 인슐린과 아주 닮아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는 IGF-1이라고 하는 물질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암 환자들이 제한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암이 축소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IGF-1이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미국에서 50에서 65세의 남자와 여자 6천 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육식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서 사망자가 몇 프로가 더 증가하더라? 무려 75%가 더 증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암으로 죽을 확률은 몇 배가 더 증가하더라? 4배가 더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해피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참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사망률과 암으로 죽을 확률을 떨어뜨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식단에서 이 IGF-1을 제한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김평훈 박사의 책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도 이 많은 암 전문가들의 이 데이터를 뽑아서 결론을 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도 문제지만 육식으로 인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What the Health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해답을 좀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Any cancer is caused by a DNA mutation, but that's not enough. So that can cause that first cancer cell, but one cancer cell never killed anyone. Two cancer cells never killed anyone. But 1 billion cancer cells, now we're running into problems. So we need to reduce the growth factors in our body, like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is this cancer-promoting growth hormone involved in every stage of cancer cell growth and spread and metastases. Any animal protein boosts the level of IGF-1. Dairy products increases your risk for various forms of cancer, especially those related to your hormones. So breast cancer, prostate cancer, ovarian cancer. So this is not a product, even in its most pure state, you want to be consuming because it does come with risk. I found out that dairy can increase a man's chance of getting prostate cancer by 34%. And for women who've had breast cancer, just one serving of whole dairy a day can increase their chance of dying from the disease 49% and dying from anything 64%. 사망률 64%, 유방암 사망 34%, 전립선암 중과의 34%를 올리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보신 육식과 바로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슈퍼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건강식이라고 알고 드셨던 요플레가 치명적으로 이 호르몬성 암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예, 이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암의 원인은 DNA 돌연변이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초의 암세포는 그렇게 형성되지만 한 개가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암세포 2개로도 사람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암세포가 10억 개가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인체 내에서 암세포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암세포 증가시키는 요인이 뭐였습니까? 네, 뭐였어요? 예, 우리 유 여사님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가운데 있는 오늘 이제 이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바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는 IGF-1 아까 설명하시는 거 들으셨죠? 자, 모르시면 여러분이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암을 유발시키는 인자가 뭐였냐면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인 IGF-1이라는 것입니다. 이 IGF-1은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성장 호르몬으로 모든 단계에서 암을 생기게 만들고 암을 크게 만들고 암을 여기저기 퍼지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에 있는 IGF-1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성 단백질이 IGF-1, 암의 수치를 높여주는 IGF-1 수치를 높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라 여러분들이 이 고기 산적 뭐 유혹이 많으신데 하늘마을에서 외롭다고 고기도 한 점 못 먹고 외롭다고 또 저 슬피 우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해 보시니까 정 딱 떨어지시죠?
건강해지시려면 여러분의 식단을 바꾸셔야 합니다. 수잔 레빈 박사는 또 유방암 환자들에게 이런 경종을 울립니다. 전립선암 환자들이나 호르몬성 암을 가진 분들, 유제품은 다양한 암의 발병을 증가시키며 특별히 호르몬 관련 암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난소암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유와 유제품은 아무리 깨끗해도 위험 요인을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드실 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이나 수잔 레빈 박사님의 이 다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동물성 이 캘리터너 박사의 레디컬 리미션에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급진적으로 회복된 사례에는 반드시 식단의 개혁이 선행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식단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 암을 생기게 만들고 전이시키고 확산시키는 주범인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있는 IGF-1을 제한해야 한다는 거.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예, 돼지고기 이런 데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병에 걸렸는지 이제 진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회방되셔서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셔서 캘리터너 박사에게 소개된 그 완전히 이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든 분들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